안녕하세요. 임상병리학 국가고시 무과리 백혈구개입니다. 먼저 단핵구개와 림프구개를 본 후에 여러분들이 이 몇 가지의 그림을 보고 한번 실기 문제를 풀어보실 거예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통해서 그 혈구의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과리 백혈구와 무과리 백혈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리 백혈구 안에는 중상구와 또한 호상구, 호영기구가 있었고요. 오늘 배울 단핵구와 림프구, 그리고 형질세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핵구와 림프구의 조상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항상 다능성 줄기세포로부터 분화성숙이 됩니다. 그래서 골수계와 림프계로 나누어지고 이 골수계는 CFU-GEMM이 되면서 바로 CFU 메가, CFU-GM, CFU-2O, CFU-바소로 나눠졌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이 호중구와 호상구와 호영기구인 과리 백혈구에 대해서 보았고요. 오늘은 무과리 백혈구이자 이 림프계에 속하는 T셀과 B셀, 골수계로 분화된 세포이지만 이 림프계와 성숙 과정에서 형태학적으로 비슷한 이 단핵구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핵구의 성숙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능성 줄기세포로부터 항상 CFU-GM으로 성숙이 되죠. CFU-G는 호중구를 나타내고 CFU-M은 모노사이트인 이 단구를 나타냅니다. 조상이 같기 때문에 하는 일도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CFU-GM은 바로 CFU-M이 되고 CFU-M은 모노블라스트가 됩니다. 블라스트는 항상 A형이다. 핵소체가 있다. 항상. 그리고 프로모노사이트, 이것도 골수 안에 존재하는 세포고, 그리고 혈액에서는 모노사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모노사이트죠. 단핵구. 그 다음에 조직으로 갔을 때는 마크로파지라는 큰 대식세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중요한 것만, 백혈구 중 말초에서 가장 큰 세포가 바로 단핵구다 하시고, 또한 세포질은 회청색을 띠며 함몰과 공포가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림프구와 구별됩니다. 또한 단핵구의 기능으로는 탐식능이 있습니다. 호중구와 비슷하죠. 또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또한 혈관 생성을 자극합니다. 림프구의 항원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분비 기능으로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운반 단백질인 트랜스페린이나 트랜스코발라민 이런 것들도 분비하고 리소좀이나 인터루킨 그리고 35790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플라즈미노겐 액티비티라고 해서 이제 섬유소 용액에 큰 작용을 하고요. 고체 작용도 하고 또한 조혈 물질인 이 집락 자극인자, 적혈구 조혈 자극인자 그리고 저장 물질인 철과 비타민 B12도 분비하게 되고 방어 물질인 인터페론과 TNF인 종양괴사인자 이러한 것들도 분비하는 단핵구의 기능입니다. TNF 같은 경우에는 바로 종양괴사인자로서 염증 반응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급성기 반응의 구성원인 이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면역 세포를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림프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단핵구는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은 림프구 성숙 과정입니다. 림프구는 이렇게 스팀셀에서 CFU-L로 분화가 됩니다. 림포블라스트를 통해서 또한 프로림포사이트를 통해서 결국에 림포사이트인 림프구가 형성됩니다. 림프구 간세포 같은 경우에는 T세포나 B세포 아니면 넌 B세포와 넌 T세포 등 어떠한 것이든 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세포인데요. 그랬을 때 림프구의 생성 또한 1차와 2차로 나눠지게 됩니다. B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골수에서 조혈이 되고 T림프는 흉선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림프구의 2차 조혈 기관은 바로 T셀, B셀 모두 림프절이나 림프 조직 계속 생성이 되고요. 림프구는 순환하는 혈액보다 조직의 약 50배 이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혈액과 림프액을 재순환하는 능력 또한 있습니다. 림프구의 기능입니다.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로는 B림프구와 T림프구, 그리고 널셀,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T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헬퍼 T셀과 억제 T셀, 그리고 킬러 T셀로 나뉘게 되고, 널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T림프구의 특성도 없고 B림프구의 특성도 같지 않는 그러한 세포를 말하게 됩니다. 먼저 B림프구입니다. B림프구는 바로 체액성 면역 반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 수명은 일주일로 B림프구 주위에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면역 글로불린으로는 IgG, IgA, IgM, IgT, IgE 등을 생산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 외울 때 IG 감대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대. 그리고 항원 수용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물질 같은 그런 항원의 수용체로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B림프국에는 이 항원 수용체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골수나 림프절 속에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형질세포입니다. 이 형질세포 안에서 항원과 이제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그러한 항체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CD 마커 같은 경우에는 T림프와 B림프구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식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림프구는 CD19, CD20, 21, 22 있고 HLA, DR 이 등등등이 있습니다. T림프구는 T림프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 면역 반응을 바로 세포성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또한 종양 면역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80%를 차지합니다. 수명은 4년에서 5년이지만 최장 기간인 20년 동안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B림프구로부터 형질세포를 분화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헬퍼 T셀, 그리고 그것을 억제하는 림프구도 있고, 항체가 존재할 때 각종 세포를 상해하는 이 킬러 T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적인 T세포 수용체도 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T세포도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포성 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 특이적으로 면양 적혈구, 양의 적혈구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 로제트 폼을 형성합니다. 주변으로 보이시나요? 이것을 통해서 B셀인지 T셀인지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D 마커인 이 T셀이 더 중요한데, 헬퍼 T셀은 CD4, 이 억제 T셀은 CD8,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T림프구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널셀입니다. 자, 림프구의 특성도 없고 B림프의 특성도 같지 않은 세포로서 이 킬러셀하고 내추럴 킬러셀이 있는데 NK셀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이제 바이러스 감염 세포나 암 이런 이상 세포에 대해서 미리 항원이 감작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초 혈액에서는 과립을 함유한 이 라지 림포사이트에도 이곳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초 혈액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비특이적으로 암세포와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킬한다. 그리고 CD8을 함유하기 때문에 T세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원이 감작이 없어도 이상세포를 킬하는 것이 바로 이 널셀이죠. 정말 고마운 세포들입니다. 이렇게 림프구의 기능을 딱 정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그림을 통해서 림프구에 의한 면역 글로불린 생산과 조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림프구는 바로 도움 T세포와 억제하는 T세포가 있습니다. 먼저 이 도움 T세포 같은 경우에는 B세포에게 항원 자극을 시킵니다. 그리고 본인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B세포는 항원을 자극을 받았으니까 빨리 항체를 생산해내야죠. B세포 활성화입니다. B세포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형질세포, 이것을 더 빨리 생성할 수 있도록 이 헬퍼 T셀은 이 형질세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T세포입니다. 이 형질세포는 바로 자기의 기능인 IG, 즉 이뮤노글로불린, 면역글로불린을 생성하는 데 있습니다. 면역글로불린의 종류로는요, IG 감대 이렇게 생성함으로써 항원과 이렇게 반응하여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한 그에 반해 억제하는 T세포가 있습니다. T세포는 이 T세포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억제를 하고, 또한 형질세포를 만드는 이 B세포의 활성화도 이제 억제해주는 이 T세포가 있습니다. 계속 Ig만 생성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죠. 그래서 활성화도 하고 이제 억제를 함으로써 균형을 맞춥니다. 아시겠나요? 너무너무 중요한 형질세포입니다. 자, 정말 특징적이죠?
제 국가고시 시험 때는 이거 문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하나 나와놓고 이게 무슨 세포냐 딱 물어봐요. 그럼 딱 형질세포다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자, 정상적으로는 말초에 출현을 안 합니다. 언제 하냐? 만성 감염 시에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형태학적으로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핵은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제되어 있죠, 한쪽으로. 그리고 염색질은 거칠며 차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휠 모양을 말합니다. 이렇게 핵주 명정이라고 해서 핵 주변에 밝은 것이 바로 핵주 명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관찰되고 NC 라디오 비율은 당연히 세포질이 크게 나옵니다. 1:2로. 그리고 형질세포의 이상 형태인데요. 뭐 그레이프셀이나 플라임셀, 뭐 러셀바디나 뭐 더철바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라이프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레이프와 무슨 생각이 나요? 뭐 포도죠? 자, 이렇게 형질세포와 비슷하게 핵도 편제되어 핵주 명정도 있고 그런데 이 주변에 점점점점 이렇게 공포가 있어요. 이게 바로 면역글로불린이 과다하게 형성됐을 때 이렇게 포도송이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형질세포의 이상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종류가 있는데 한번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그 실기는 이제 계속 봐야 되거든요. 딱 봤다고 바로 생각나지 않아요. 검색을 하면서 한번 보고 그림을 보면서 보고 확실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백혈구 이상 실기 문제 준비되셨나요? 나갑니다. 3, 2, 1. 자, 이게 무슨 세포일까요? 3, 2, 1. 이거는 무슨 세포일까요? 이렇게 이런 세포 안에 붉게 막대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세포일까요? 3, 2, 1. 또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3, 2, 1.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특징적입니다. 3, 2, 1. 자, 몇 개나 맞추셨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과분엽 호중구입니다. 하이퍼 세그먼티드 뉴트로필. 호중구가 핵이 6개 이상일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호중구다. 그래서 악성 빈혈 때 나오되 바로 비타민 B12와 포릭애시드인 엽산 부족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 배우셨죠? 자, 다음 그림입니다. 뭔가 분엽도 아닌데 이렇게 뭐 막대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아우어로드입니다. 아우어 바디죠. 적자색의 간상 물질로, 여기서는 적자색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 골수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로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인 AML에서 나온다. 그리고 림프하구에서는 관찰이 안 됩니다. 페록시다아제에서는 양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밴드형인데 뭔가 점점점이 있네요. 목성과립입니다. 진한 염기성의 흑청색 과립이 점점점점점 있고 심한 감염증인 뭐 폐렴이나 폐혈증 그리고 중독, 화상 등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그냥 정상인 세포처럼 보이지만 파랗게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돌바디입니다. 어마토바디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연한 청색의 봉입체를 말하고 리보솜 RNA입니다. 그래서 세균 감염이나 임신, 화상, 암, 그리고 재생불량성 빈혈에 나옵니다. 종종 이 독성과립과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림이었죠. 이거는 바로 엘리세포. 이것은 SLE 환자의 시험관 검사에서 관찰이 흔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엘리인자에 의해서 핵 염색질이 변성되며 그것을 엘리소체라고 하며 그것을 호중구가 탐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엘리세포, 즉 이 엘리세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엘리팩터는 홍반성 루푸스 인자로서 이 환자의 생체 내가 아닌 생체 밖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핵 분해작용을 하고 항 DNA가 있고 또 항해 항체 역할을 하는 그러한 면역 글로불린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호중구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균등한 덩어리인 이렇게 엘리 바디를 형성하는데요. 이때 호중구가 용해된 핵 물질을 탐식하는 세포로 일반적으로 이제 호중구가 이렇게 탐식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특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 항체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검사법으로는 현재 FANA 테스트라고 해서 형광 항체법을 이용합니다. 이제 그외 세포 내에 과립이 있거나 공포나 있거나 이제 돌바디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감염증을 만드는 애들이라고 항상 인식한 가운데 이제 문제를 풀면은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듯 합니다. 벌써 비과립국의 백혈구가 맞춰졌습니다. 실기 부분은 계속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검색도 해보시고 아시겠죠?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